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4일, 11월 첫 월요일 하루가 다 저물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릅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정말 흘러갑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인격입니다. 앞에 제가 댓글로 좀 붙여놨습니다만은 예전에 세계 최고의 지휘자 이렇게 알려졌던 카라얀의 사주를 갖다가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지 자체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인격인데 요 옆에 적혀져 있는 이 글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자는 합하라 그랬죠. 합해서 그래서 뭔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인이 합하해서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월치가 인이었는데 식상으로 뭔가 하한 것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격으로서 따진다 그러면은 조금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지냐면은 우리가 사주에서 등급으로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가장 귀한 것이 정관이 되겠고 두 번째가 재죠. 세 번째가 인이고 네 번째는 식상이니까 예를 들면 3등급이 4등급화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좋은 의미로 따진다면은 인은 우리가 습득하는 겁니다. 습득하는 것, 그래서 인은 입력하는 것, 뭔가 배우는 것 이런 의미고 식상은 출력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과 이렇게 식상이 같이 고루 잘 발달이 되면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따지면은 어떤 강사 또 내지는 선생님 이러한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인은 굉장히 미약하든지 또 내지는 인의 뿌리가 없든지 그런데 식상은 제대로 발달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는 거는 별로 없는데 나오는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좋게 보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와 반대가 되는 경우는 이는 확실하게 왕한데 식상이 안 놓은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은 지식을 알고는 있으나 전달해 줄 줄을 모르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곳까지 공부를 하신 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아는 게 많은 분인데 이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번 강의라든지 아니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자리를 마련할 테니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좀 많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본명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글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글은 우리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라얀이고요. 조상은 원래 뿌리는 그리스 쪽의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를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요. 찰츠 브루크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안이 밑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계속 귀족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음악을 한 쪽도 있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던 상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는 것하고 조금 달리 덩치가 좀 작답니다. 유럽 사람 치고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렇게 공대를 갔었는데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 해서 중도에서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빈에 이게 자기가 수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 아카데미를 졸업을 했고 스승은 파울 가르트너 당시의 최고의 지휘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929년도에 지휘자로서 29를 빼면은 21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한 22살부터 지휘자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됐던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참 운이 좋았죠. 그 옆에 보시면 빈 국립가극장의 감독관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숙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얀은 숙부 덕에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34살이 될 때 1934년도가 잠시 어려워졌는데 그 시기로 따지면은 나이로 따지면은 26 정도죠. 우리 나이로 하면 27 정도 됩니다. 1934년도 그러면은 갑술년 정도 되겠죠. 그죠? 갑술년. 그래서 계유에서 갑술 넘어올 그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분이 마지막까지도 틀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음악가로서 성공했으니까 이제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좋은 것이 바로 나치 당원이야. 그 덕에 이분이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그 덕에 조금 손해를 본 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22살부터 우리 나이로 연주를 했다고 했죠. 27이 될 때 독일 최연소 음악 총감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던 주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째로는 귀족 집안이었고 두 번째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쳤고 그리고 좋은 아카데미에 좋은 스승을 만난 것도 맞지만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빈 국립가극장의 감독관이 숙부였다는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에 지낸 내용들을 따져보면 참 운이 정말 좋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너무 일찍 피버린 것이죠. 너무 일찍 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오대원 중에 계유에서 갑술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뭔가 사단이 나죠. 그 시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정도입니다. 하지만은 폭삭망해서 살 수가 없고 하는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은 제가 이게 처음 보면서 이걸 찝었습니다. 처덕이 없고요. 배우자 궁이 이렇게 충 났으니 처가 없으며 배우자 궁을 충했으니 처덕도 없지만은 자주 변경을 할 수가 있었고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까? 왜? 중년에 보면 신유술로 흐르게 되거든요. 남자가 비겁으로 흐르게 되면 여자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었는데 총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30살에 좀 묘하게도 11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4년 후에는 이제 다시 9살 또 적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하여튼 50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결혼합니다. 3번의 결혼을 했고 이분이 이제 운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들이 이제 1964년입니다. 여기 64년을 빼면은 56쯤 됩니까? 50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운이 서서히 가기 시작했다 이 말인데 여기 빈을 떠나게 됩니다. 빈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레코딩 작업에만 열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타가 이분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주 이유 중에 하나가 78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71 70대가 되면서 가장 운이 안 좋은데 당연한 이치가 나옵니다. 자, 요게 나오죠. 뭐냐 그러면은 이 사주에 있어서 가장 결정타를 맞는 대운천간에서 맞는 그 시기가 됩니다. 요게 무기합되면은 관사본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위뿐만 아니고 건강에도 이상이 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2년입니다. 81을 빼면은 한 74 그렇습니까? 이렇게 될 때 70대 넘어서 이 시기가 가장 안 좋은 시기니까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예전에 이 음악을 좋아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이 카라얀의 LP판 정도 음악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이분 대체로 보면 이분 사진을 보면 지금 기억에도 흑백 사진이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곱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베토벤처럼 머리가 이렇게 멋지게 휘날리는데
아주 철학자처럼 생긴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던 분이 바로 이 카라얀입니다. 그래서 이 말년이 좀 사실 별로 안 좋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81세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80한 둘쯤 되겠죠. 갑작스럽게 연주회를 놔두고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명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월경금입니다. 편인격이죠. 편인이 떴습니다. 그래서 편인격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상덕이 있다, 부모덕이 있다, 부모덕이 있다, 조상덕이 있다, 있다. 왜? 여기에 보면은 인을 쓰는 사주는 비겁이 있는 것이 좋죠. 당연히 조상덕이 있습니다. 이 비겁이 있음으로 해서 운에서 재운으로 흘렀을 때 비겁이 이걸 해결을 해줍니다. 배우자도 없습니다. 왜? 인을 쓰는 사주가 재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단 이걸 치냅니다. 그래서 부부궁이 자주 깨질 수가 있다. 처덕이 없고 또 부부 사이가 변동이 잦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을 쓰는 사주가 식신이니까 내가 가진 걸 이렇게 전수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후배나 제자들에게 전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좋죠. 그래서 처덕은 없으나 한 가지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천간에 뜬 거 인을 쓰는 사주가 관이나 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뿌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렇게 인을 쓰면 관이나 살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 있는 것은 좋은데 또 하나의 문제를 안게 되더라. 그러면은 처 때문에 내가 명예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은 처로 인하여 명예에 금이 가는 부분도 있고 자식으로 인한 근심을 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묘한 거는 자료를 찾으면서 이분에게 어떤 자식이 맺힌데 어떻게 됐다라는 내용은 제가 찾지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도 좀 묘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이 비견을 만나서 이렇게 식상에 국을 짜거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러면은 그냥 이걸 획 바뀐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월이라는 것은 영원히 진월입니다. 이 자리가 신금이 있고 이 자리에 진토가 있으면요. 당연히 신월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이게 사주가 맞아떨어지냐면 기본적으로는 인인데 인 옆에 이렇게 식상이 하나 정도 있다. 이렇게 봐야 사주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지의 대표는 식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인입니다. 인인데 비견을 만나서 식상화되었으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수시키는 능력은 좋은데 격이 조금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심하게 따지면 학문해야 될 사람이 뭐라는 사람? 우리가 옛날 같은 환쟁이가 된 거죠. 학문해야 될 선비가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예술가고 나쁘게 보면은 이렇게 환쟁이나 어떤 정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버는데 식신으로 봅니다. 연구한 것, 그죠? 남들에게 뭔가 편리를 제공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 다음에 지살과 역마가 이렇게 있으니 이분은 늘 일생이 분주한 사람이며 또 일지가 저렇게 충이 났으니 이사가 굉장히 잦은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보시면요 참 좋은 게요 초년부터 오는 운이 너무 좋습니다. 자, 천간이 무토죠. 이분이 가장 대발할 때가 사실은 이 무호입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렇게 대발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그래서 진짜 거장이라는 말을 듣고 세상을 떠난 분이죠. 이분과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이분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조수미입니다. 조수미가 오디션을 이렇게 받으니까 왜 이제야 왔냐고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처음부터 딱 그러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분에게 오디션 보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첫 노래를 딱 부르자마자 바로 그 기억입니다. 왜 이제 왔냐? 너는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조수미도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이다. 조수미라는 인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이 카라얀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주의 기본 구조는 살폈는데 단점은 천간에 떠 있는 게 살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는데 관까지 같이 있었다. 그래서 자식 문제가 좀 있었다. 우리가 인을 쓰면 관살 혼잡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관살 혼잡이 되면은 한 가지 쪽, 한쪽에서 직업을 꾸준히 해서 우리가 정년까지 한다.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사람, 이런 뜻도 되고요. 어쨌거나 자식으로 인한 근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직업적인 아픔들도 좀 생길 수가 있다. 한 가지 직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더 함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은 해결은 난다. 이렇게 보면 딱 맞겠죠. 자, 오화가 왜 좋은지. 오화는 병이 되든 인목을 인호술 구글자입니다. 그래서 방도난방이면서요. 인에 관운으로 흐르면서 관에 구글자 줍니다. 병이 오히려 길하게 작용하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그 다음에 천간에는 용신이 떴으니 이 시기에 벌써 발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2부터 지지자가 되었고요. 나이가 이렇게 30이 오기 전에 27에 벌써 독일 최연소 음악 총감독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월지가 인인데 관운으로 왔다가 비급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식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용신이 인일 때는 관운을 만나야 대발한다 그랬죠. 요런 운도 만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가 병인데 비급으로 흘러서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차례대로 가장 좋은 운을 이렇게 만나서 왔던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은 개수가 떴을 때는 용신이 합거되는 이런 비운을 맛보더라. 그래서 이분이 말년에 저렇게 걸려버리면은 식상, 자기가 가진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제자는 많을 수는 있으나 천간에 상관, 뭔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만들어 놓았던 어떤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격인데 화인, 인이 합화하여서 무엇과 합화했냐면 비견급제와, 그래서 식상으로 바뀐 그런 사주를 봤습니다. 이분이 참 잘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있죠. 독재자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나 비견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비견이라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떠한 교량 역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좋았고, 이게 지살이니까 그죠? 여기저기 움직이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명조였습니다. 고맙습니다.